62세 은퇴 경찰관, 고정 수입 없이 한 달 생활비 10,000원 충격 고백.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꽤 많지만 막상 직접 들어보긴 쉽지 않은 은퇴 후 생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특히나 최근에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크게 울렸어요. 62세에 은퇴하신 전직 경찰관 분이셨는데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아무래도 연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몇 가지 사정으로 퇴직 시점에서 연금 수령이 미뤄지는 바람에 몇 년간 사실상 고정 수입 없이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분께서 한 달 생활비가 10,000원밖에 안 된다라며 털어놓으시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규모라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도 많아지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외식을 하더라도 그냥 오늘은 이 정도 쓸까? 했던 것들이 은퇴 후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은퇴 생활을 시작하신 전직 경찰관님의 이야기를 구어체로 조금은 편안하고 실감나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덧붙여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다른 세 분의 사례도 간단히 공유해드릴 테니 같이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부분은 미리 생각해 봐야겠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 62세 은퇴 경찰관 분을 짧게 김형사님이라고 불러볼게요. 실제 성함은 따로 밝히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김 형사님은 현직에 계실 땐 참 바쁘게 사셨어요. 근무 스케줄이 일정치 않다 보니 주말이며 평일이며 밤낮 없이 현장에 나가야 했고 굉장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업무를 해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지쳐가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자 나도 이제 쉬면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렇게 60대 초반에 미련 없이 사직서를 내셨고 곧바로 은퇴 생활로 들어갔는데요. 사실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횟수가 꽤 길었으니 연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죠. 문제는 수령 시기가 생각보다 늦게 잡혀서 그 시점까지 약 23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거의 없는 셈이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느 정도 퇴직금은 있긴 했지만 이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평소 생활 습관을 확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은퇴 전에는 몰랐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라는 심리적 압박감이 생각보다 크더랍니다. 예를 들어 현직에 있을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딱 이만큼은 써도 된다 하고 심적으로 여유가 있었대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이번 달에는 얼마가 나갔지? 하고 매 순간 신경을 쓰게 되니까 그게 생각보다 스트레스 덜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자동차 관련 비용을 아끼는 거였다고 해요. 기름값부터 보험료, 유지비까지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은퇴 후엔 굳이 매일 운전할 일도 없는 것 같아서 차를 팔아버릴까도 고민하셨대요. 하지만 갑자기 차가 없으면 장 볼 때나 병원 갈 때 혹은 다른 급한 용무가 생겼을 때 불편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셨는지 일단은 좀 더 작은 차로 바꾸는 데에서 타협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식비도 꽤 걱정거리였대요. 현직 시절에는 경찰서 근무 특성상 교대 시간 맞춰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혹은 반근무 후 간단히 식당에서 해결하다 보니 식비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집에서 세 끼를 챙겨 먹어야 하니까 가스비부터 재료비까지 훅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예전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그냥 간단히 때우는 수준이었는데 이젠 집에만 있으니 나도 좀 맛있는 거 해먹고 싶고 그러다 보면 또 지출이 느는 거죠. 하고 웃으시는데 저도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결국 김 형사님이 결심하신 게 한 달 생활비는 10,000원에서 절대 넘지 않는다. 라는 강력한 원칙이었어요. 그 안에서 세부 항목들을 다 짰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식비는 몇만 원, 교통비는 몇만 원, 공과금 얼마, 통신비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딱딱 나눠서 노트에 적어두시고 매일매일 쓴 돈을 작은 수첩에 기입하는 식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게 무슨 수고야 싶으셨을 텐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 게 주변 친구나 지인들 그리고 같은 은퇴 경찰관 모임에서
나누는 정보들이었다고 해요. 어? 너는 한 달에 식비 얼마 쓰냐? 나는 이 정도인데. 나는 아예 집에서 밑반찬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냉동실 빵빵하게 채워서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꿀팁을 공유하다 보니 꽤나 현실적인 돈 절약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김 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나중엔 언젠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예산 안에서 살아가야 할 날이 오겠구나 하고 실감이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월급이나 사업 수입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모두가 은퇴를 앞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털어놓으셨던 시행착오나 노하우가 저한테도 크게 와닿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분들 사례도 잠깐 덧붙여 볼게요. 은퇴 후 삶이라고 하면 사실 직업이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고 어느 정도 고정 수입이 끊겼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어떻게든 비슷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65세 은퇴 교사 김 선생님. 이분은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으셨다가 60대 초중반쯤 이제 쉬자 하고 결정하셨어요. 다행히 연금이 꽤 괜찮다고들 하는데 문제는 수령 금액으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기엔 빠듯하다는 거죠. 그래서 김 선생님께서는 주 1회 이내 외식을 원칙으로 정해 두셨어요. 한 번 외식할 때도 2만 원을 넘기지 않는 식으로 최대한 아끼신대요. 하지만 그게 또 혼자서 절약이라고 생각하면 우울할 수 있으니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같이 밥 먹자고 연락할게 하고 약속을 잡아두는 편이랍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모임이 막 생기지 않고 본인도 이날은 외식 가능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안정된다고 해요.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은퇴 후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식사를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퇴근 후 칼리 그 동료들이랑 오늘 뭐 먹을까? 하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요. 역시 은퇴 생활엔 계획이 필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 70세 은퇴 소방관 박 대장님. 두 번째로는 70세 되신 박 대장님의 사례인데요. 소방관이라는 직업도 경찰 못지않게 힘들고 위험한 경우가 많았겠죠. 은퇴 후에는 나는 몸을 좀 더 아껴가며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셨대요. 문제는 몸이 예전만 못하다 보니 병원비가 꽤 꾸준히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허리, 무릎 같은데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이게 한 달에 몇만 원씩은 나가니까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박 대장님은 소비 우선순위를 1순위 병원비, 2순위 식비, 3순위 기타로 정하셨어요. 예전에는 취미생활이나 모임에 돈을 많이 쓰셨지만 이제는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병원비는 아끼면 안 된다 하고 가장 먼저 그 비용을 떼어두는 거죠. 나머지 금액 안에서 식비와 생활비를 조절해야 하니 본인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세요. 박 대장님을 뵈면 은퇴 후엔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생계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야 병원비? 그거 얼마 나오겠어 했지만 6070대가 되면 병원 갈 일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예산에 대한 고려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박 대장님 사례에서 크게 느껴집니다. 58세 은퇴 준비 중인 대기업 과장 이 과장님. 마지막 사례는 조금 특별해요. 은퇴하신 분이 아니라 곧 은퇴를 앞두신 58세 이 과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직 몇 년 더 다닐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난 지금부터 은퇴 준비를 해서 나중에 당황스러운 일은 안 겪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벌써부터 월 생활비를 시뮬레이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컨대 현재 월급이 들어오지만 그중 일부를 은퇴 라이프용 가상 통장으로 옮겨두고 거기서만 생활비를 지출해보는 연습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보니 내가 생각보다 여기저기 돈을 많이 쓰고 있더라. 특히 통신비와 보험료가 꽤 부담이 됐다라고 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통신요금제를 바꾸고 보험 중복 가입을 정리해 두셨대요. 이 과장님 말씀은 정말 선제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아직은 현직이지만 미리미리 은퇴 상황을 가정해보고 그 예산에 맞춰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실제 은퇴를 했을 때 이건 예전에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대비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간단히나마 소개해드렸는데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짜서 생활하는 게 필수적이다. 김 형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매일매일 가계부를 적는 것이 귀찮고 때로는 내 나이에도 이렇게 절약해야 되나?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막상 한 달을 잘 넘기고 나면 나도 한 달을 잘 버텨냈네 하는 뿌듯함이 생긴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은퇴 후 라이프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론 무섭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준비만 잘하면 나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생겨요. 김 형사님을 비롯해 앞서 소개드린 분들의 공통적인 태도는 절대 기죽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물론 돈이 풍족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고 또 스스로에게 맞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돋보였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은퇴 후 삶은 절대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죠. 물론 수입이 줄어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인 활동 범위가 좁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다른 재미를 찾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못 해봤던 취미를 가져본다든지 운동이나 산책에 시간을 더 쏟아본다든지 혹은 손주가 생겼다면 손주 돌보는 즐거움을 찾는다든지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은퇴가 다가오기 전부터 조금씩 대비를 해두고 은퇴를 한 후에도 정말 꼼꼼하게 지출과 수입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지금 당장 안 하면 나중에 갑자기 에이 몰라 하고 막 쓰게 되거나 반대로 너무 겁이 나서 절약만 하다가 은퇴 생활 자체를 즐기지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김 형사님도 처음에는 내가 뭘 얼마나 쓰겠어? 하는 마음으로 지냈다가 한두 달 사이에 얼마가 나갔나 계산해보니 깜짝 놀랐대요. 한 달 생활비를 10,000원으로 잡았는데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이너스 노트식으로 지출을 꼼꼼히 적고 월말에 결산하는 방법을 쓰셨다고 해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소비 패턴을 모른다니까. 내가 뭘 사고 뭘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고칠 수 있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면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월세나 관리비, 공과금 같은 고정 지출은 첫 장에 써놓고 매일 카드나 현금 쓸 때마다 간단하게 날짜, 품목, 금액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4월 10일 시장 채소 5,000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면 또 택시 탔네? 오늘도 편의점 갔네? 하면서 스스로 인지하게 된대요. 그러면 자연히 택시비가 계속 쌓이니 이건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가계부는 오래 써보지 않았지만 은퇴 이후엔 더욱 필수로 느껴져요.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 달에 돈이 많이 들 줄 몰랐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계부를 적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지죠. 커피가, 간식, 택시비 같은 소소한 지출이 쌓여서 생각보다 큰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은퇴 후의 소비 생활은 한편으론 자유롭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절제가 필요하기도 해요. 예전 직장 다닐 때는 어디서 뭐라도 사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지금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죠. 걷기나 산책, 독서, 인터넷 강의 혹은 동네 문화센터 수업 같은 저렴한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사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아직 내 은퇴는 멀었는데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시간은 순식간에 흐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50대 중반 분들도 아휴, 벌써 몇 년 뒤면 퇴직이네. 준비를 좀 해야 하는데 하면서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부터라도 내 월급 혹은 사업 수입 중 일부를 은퇴 이후 생활비로 가상 설정해두고 그 안에서 일상비를 맞춰보는 연습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물론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 금액으로 한 달을 살려면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유지해야 하는구나 하는 감각은 길러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김 형사님이나 박 대장님처럼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오네. 이제 어떡하지?
하고 당황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덜 겪을 수 있겠죠. 끝으로 김 형사님이 해주신 말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야. 아끼려면 끝도 없이 아낄 수 있고 쓰려면 또 끝도 없이 쓸 수 있잖아. 결국 내 마음 먹기에 달렸더라고. 라고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은퇴 후의 삶은 길게 보면 2030년 더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 시기를 어떻게 의미 있고 편안하게 보낼지는 결국 내가 가진 돈과 내 마음가짐을 잘 조율하는 데 달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0,000원이든 그보다 많든 적든 간에 미리 준비하고 지출 구조를 파악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꾸려가는 게 중요하죠. 오늘 나눈 이야기가 혹시라도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절약 습관을 바꾸거나 한 달 예산을 짜보긴 어렵더라도 적어도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의 씨앗이 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모두 김 형사님처럼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은퇴 후의 삶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증이나 나누고 싶은 은퇴 스토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듣다 보면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하고 큰 위안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각자만의 노하우도 더 쌓이게 될 거예요. 오늘도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행복하고 건강한 은퇴 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